여러분은 맥도날드를 만든 게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 세계 100개국 이상, 매일 6,900만 명이 찾는 이 거대한 패스트푸드 제국을 만든 주인공은 바로 믹서기 외판원이었던 한 남자 레이 크록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거대한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맥도날드 형제는 왜 본인들이 만든 회사를 뺏긴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햄버거 하나로 세상을 바꾼 남자 레이 크록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레이 크록은 어릴 적부터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는 한때 재즈 피아니스트로 일했고 종이컵을 팔기도 했으며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하며 그 어떤 것에서도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러다 그는 프린스 캐슬이라는 회사에서 멀티믹서를 판매하게 됩니다. 이 멀티믹서의 특징은 5잔의 밀크쉐이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와 같았던 1954년 어느 날 그는 이상한 주문 하나를 받습니다. 한 가게에서 무려 8대의 믹서기를 주문한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손님이 많을 수 있나? 궁금해진 그는 직접 그 가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샌버너디노에 위치한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처음 가본 그곳의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죠. 메뉴는 햄버거, 감자튀김, 음료 단 3개. 조리는 놀랍게도 30초 안에 끝났고 가격도 저렴했으며 고객들은 줄을 설 정도였죠. 한눈에 보기에도 이건 단순한 음식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바뀝니다. 맥도날드 형제 리처드와 모리스는 원래 영화 산업에서 일하다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음식 장사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곧 평범한 레스토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들만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주방을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구조화했죠. 그로 인해 조리 속도는 빨라지고 품질은 균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고객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레이 크록은 처음 이 시스템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던 모델이다. 그는 곧바로 맥도날드 형제들을 설득해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죠. 형제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레이 크록의 열정에 감동해 결국 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은 그리 이상적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결정권은 맥도날드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고 크록은 프랜차이즈 확장자로서 각 매장마다 일부의 로열티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계약은 없다. 결과로 증명하면 된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프랜차이즈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고 그의 열정과 집착 덕분에 맥도날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매장의 위생, 품질, 고객 경험을 집요하게 통제했고 누구나 어디서든 같은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추진했어요. 하지만 이런 추진력은 곧 맥도날드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제들은 사업이 너무 커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들은 샌버너디노의 한 매장만 잘 운영되면 된다고 생각했죠. 반면 크록은 이건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해야 할 시스템이다라고 확신했어요. 두 사람의 철학은 정반대였던 거죠. 게다가 결정적인 문제는 계약이었습니다. 크록은 프랜차이즈 매장당 발생하는 총 매출의 1.9% 중 겨우 0.5%만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었고 모든 주요 결정은 형제들의 승인을 받아야 했어요. 이 구조에서 크록은 수익은 적고 통제권도 없던 셈이었죠. 이건 내 사업이 아니다. 단지 남의 이름으로 뛰는 셈이다. 그렇게 느낀 크록은 결국 맥도날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1961년 마침내 그는 형제들과 협상을 통해 270만 달러의 맥도날드 브랜드 전체를 인수합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외 구두 약속으로 형제들에게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유지한 채 매장 하나를 계속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크록은 이를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 그 매장은 이름을 바꿔야 했고 형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인수 이후 크록은 회사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장 큰 전략적 전환은 바로 부동산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프랜차이즈를 확장하는 대신 본사가 매장 부지를 미리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그 공간을 가맹점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모델을 도입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본사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가맹점 운영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맥도날드는 세계 최대의 패스트푸드 체인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부동산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또한 메뉴와 운영 시스템도 철저하게 표준화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똑같은 맛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여기에 더해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됐어요. 텔레비전 광고, 어린이용 해피밀, 마스코트 로날드 맥도날드 등을 통해 감성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크록은 단순한 창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과 감성, 수익 구조까지 통합적으로 설계한 완벽한 비즈니스 설계자였죠. 그가 만들어낸 맥도날드는 하나의 제국이었고, 이제는 단순한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된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됩니다. 레이 크록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집요한 실행력, 강력한 비전, 그리고 통제된 시스템이 만들어낸 비즈니스 교과서입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어떻게 확장하고 시스템화할지 고민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여정을 52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내가 너무 늦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안 돼서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힘과 영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으로 다음에도 함께해요.